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원 에피타이저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해요. 존댓말로 수업을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말을 좀 편하게 하도록 할게.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장난이고. 듣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사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뭐지?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단원인데, 이 단원이 되게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하는 단어야. 엄청 쉽다고 느낄 거야, 배운 사람들은. 수능에서도 보면은 1번 내지 2번 정도로 나오는 매우 쉬운 문제고, 시간으로 따지면 한 문제당 거의 뭐 한 10초? 한 10초도 많은 것 같아. 한 5초 정도 걸리는 문제인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뒤에 있는 단원에서도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단원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대부분의 생명과학에 관련된 정의가 수반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뒤에 가면서 차차 설명을 할게. 자, 생명과학 이해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질 거야. 첫 번째가 생명체의 특성, 두 번째 바이러스, 세 번째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인데, 자,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말 그대로 단원 이름이 생명과학의 이해잖아. 생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생물의 특성,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모든 단원을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이게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게 있어.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바이러스야.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마지막은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 이 학문을 다른 연구진이나 뭐 과학자들 그리고 뭐 교수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는지 그 방법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 이 단어는 다시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쉽고 간단하다고 보면 돼. 하지만 뒤에 단원에 연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체의 특성을 먼저 봅시다. 생명체의 특성은 이렇게 7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각각을 다 외워야 하는가? 아니, 이걸 왜 외우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를 하고 가면 돼. 알겠지? 7가지를 막 달달달 세포로 구성, 뭐 물질 대사, 항상성 유지 이렇게 막 외우지 마시고 이 특성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위,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야. 뭐 지금 눈치채신 사람들도 있을 텐데 뒤에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먼저 세포 구성. 자, 세포란 뭘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충 답을 얼버 물어버리더라고. 세포는 뭐 가장 작은 단위요. 내지 기본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세포라는 건 결국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이게 정의야. 자, 뒤에 가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의야. 정의. definition. 이 정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음으로 하여금 모든 개념이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결국에 정의를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정의를 소홀히 하면은 공부를 소홀히 한다랑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세포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인데, 자,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탐구하는 거야. 자, 구조적인 기본 단위라는 건 말 그대로 구조,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겠지. 선생님, 근데 구조에서 가장 작은 단위면 세포 소기관이 세포보다 더 작은 거 아닌가요? 맞아. 세포 소기관이 세포보다 작다는 사실은 맞아. 근데 과연 세포 소기관이 더 작은 것이라고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일까? 저 그렇게 치면 그냥 원자라 하지 그래. 어? 원자라고 하면은 그럼 원자가 뭐 기본 단위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러면 뭐 어? 뭐 있어? 뭐 이런 물건도 다 그냥 생명체야?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구조적 기본 단위이면서도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말이 생긴 거야. 자,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는 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 방금 이제 세포 소기관이 더 작은 단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세포 소기관은 생명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물론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지. 그게 세포야.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가장 작으면서도 생명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단위라는 거지. 그래서 세포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이 세포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까 말한 대로 세포 소기관이 드러난 세포인 거고, 오른쪽 그림은 좀 멀리서 본, 현미경으로 본 세포인 거지. 수정란처럼 생겼네. 자, 그래서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생명체는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포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면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냐. 자, 세포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세포 생물.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세포 생물.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 나올 거야.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차이가. 지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명체 특성 외에 뒤에 가면은 생식과 유전이라는 생명체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의 생식과 생장에서의 차이를 내가 알려줄 거야. 어, 인지를 하고 있으라고. 자,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건 예시야. 너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 그림 자료를 갖고 온 건데 단세포 생물의 예시가 뭘까 저게? 아메바. 어, 아메바고 다세포 생물의 저 그림은 사람의 상피세포야. 상피세포. 조직인데 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니까 저런 그림을 갖고 와 봤어. 자,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중요한 선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거야. 세포로 구성되지 않은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다. OX. 10초 정도 줄게. 당연히 X겠지. 세포가 아닌데 세포 분열이라는 걸 어떻게 하니? 그지? 말 그대로
세포로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세포 분열이라는 단어가 말이 돼. 그지? 안 되겠지. 자, 두 번째야.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이르는 정교한 체제를 이룬다. 10초 줄게. 맞는 말이지. 그지? 맞는 말이야. 이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체제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명과학원에서 빠졌더라고, 이 개념이. 그래도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 너네. 그지? 중학교 때 다 배우니까 뭐 막 새로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라는 가장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돼. 조직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인 거지. 자, 그러면 그 같은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가? 아니야. 자, 너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기관 하나만 얘기해봐. 뭐, 예를 들어서 위, 스타마크, 위가 있겠지. 그럼 위는 그러면 위 조직만 있니? 그런 게 아니야. 위에는 근육 조직도 있지, 신경 조직도 있고, 혈액이라는 결합 조직도 있고, 그리고 위를 밖을 감싸고 있는 상피 조직도 있어. 그지? 이런 각기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각기 다른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 이해됐지?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생명체는 물질 대사라는 걸 해. 물질 대사가 뭐죠? 자, 이제부터 정의할 거야.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야? 애매하지, 그치? 애매하게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냥 뭐 세포 호흡이요, 뭐 광합성이요, 다 들려. 어. 자, 물질 대사의 정의는 간단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 이해했지? 자, 물질 대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두 가지. 첫 번째는 작은 게 큰 게 되는 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면 뭔가 막 이제 공장처럼 뚝딱뚝딱 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가지일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작은 게 큰 게 된 거야. 큰 게 작은 게 된 거야.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저 분자가 고 분자가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고 분자가 저 분자가 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그래.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동화작용의 동화가 무슨 뜻일까? fairytale 그런 게 아니야. 동화가 무슨 뜻일까? 같을 동의 될 화자야. 같을 동의 될 화자. 그러니까 같은 게 모여서 더 큰 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지. 이화는 이화는 무슨 뜻일까? 달을 이해될 화자야. 그러니까 큰 거 하나가 쪼개져서 서로 각기 다른 것들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편할 거야.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프 하나 있을 거야. 그래프는 반응물, 생성물의 에너지량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에너지 그래프라고 보면 돼. 반응물은 말 그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생성물은 반응 후에 만들어진 것이겠지. 그러면 동화작용을 예로 들어볼게. 반응물이 저분자야, 생성물이 저분자야. 동화작용이면 작은 게 큰 게 된 거니까 작은 게 반응물이겠지. 음. 그렇기 때문에 저 에너지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음.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각각 예시를 좀 보면은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이 있어.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은 뭐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대표적인 물질 대사의 예시야. 자, 광합성이 왜 동화작용이냐? 광합성. 뭐를 뭐로 만드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 한 개로 만드는 게 광합성이잖아.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 CO2. 그지? 그러면 포도당은 C6H12O6. 그지?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문제야? 일단 당연하게 포도당이 뭐가 더 많아 보이잖아.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분자의 크기라는 건 대부분 탄소가 결정해.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몇 개? 한 개. 포도당 탄소가 여섯 개. 여섯 개로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여섯 분자가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관여를 한다 했지? 빛 에너지가 관여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온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가 됐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동화작용.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화작용 예시 볼까? 이화작용 예시. 세포호흡은 어떤 거지? 세포호흡은? 세포호흡은 말 그대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인 거야.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처럼 세포라는 것도 숨을 쉬어. 그러니까 진짜 숨을 쉬는 건 아니야. 진짜 숨을 쉬는 건 아닌데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건 포도당 한 개를 다시 이산탄소 6개로 분해하는 걸 얘기해. 그러면 말 그대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화작용인 거야. 자, 근데 아까 반대로 동화작용에서 이산화탄소 6개가 포도당 한 개가 될 때 뭐가 들어간다 했지? 빛 에너지가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에서도 세포호흡을 할 때 포도당 한 개가 이산화탄소 6개가 될 때 에너지가 나와야겠지. 아까 에너지 들어갔으니까 지금 나와야 되잖아. 세상에 또 들어갈 수가 있나? 없잖아. 이화작용인데 에너지가 고에서 저로 내려가는데 그 에너지가 나와. 그게 뭘까? 바로 열 에너지와 ATP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쓰이는 에너지들인 거지. 그거는 2단원 물질대사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알아가야 될 건 뭐냐? 이화작용에는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고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변하는 거고 어떤 게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지 한번 파악해보자.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난다. OX. 자, 이거는 맞는 말이야. 어? 이런 말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거야. 아니, 뭐 들어봤을 수도 있어. 다 처음 들어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당연한 거 아닐까? 세상에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 예를 들면 이화작용을 예를 들게.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했지? 방출된다 했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끝나? 그럼 그 에너지는 없어져?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물리수도 배울 텐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지?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뿐이야. 자, 그러면 그
나온 에너지는 누군가가 먹고 에너지를 흡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동화작용이 같이 일어나겠지. 대표적인 예시가 광합성이야. 그지? 광합성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누구로부터? 태양. 그지? 태양으로부터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먹어서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세포흡도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나왔지. 열 에너지, ATP 에너지 나왔잖아. 그럼 그거를 누가 먹어? 누가 먹긴. ATP 에너지 자체가 동화작용이야. ATP라는 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ADP가 ATP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 그러면서 그럼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럼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와 ATP 에너지를 만들 때, ATP라는 걸 만들 때 동화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반드시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알겠지? 자,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표현한 그림이야. 이 그림은 그냥 보고 이해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물질 대사는 항상 효소를 동반한다. OX. 당연히 오지. 배운 사람들은 너무 쉬울 거야. 물질 대사라는 건 효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왜요? 원래 그래. 내가,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 내가 사람을 만든 건 아니잖아? 생명체를 만든 건 아니잖아?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질 대사는 우리가 정의가 뭐였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자, 그리고 효소는 뭐 하는 애야? 효소는 생체 촉매야.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 화학 반응을. 자, 근데 우리가 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인체 내에서, 뭐 생명체 내에서. 그러면 이게 연소처럼,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처럼 고온의 뭐 어떤 그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대 못 일어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놈이 필요한 거야. 이해돼? 그게 효소인 거야. 자, 그래서 효소는 뭐 하는 놈이냐면, 더 정확하게는 물질 대사를 할 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 활성화 에너지. 지금 옆에 보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보이니? 활성화 에너지는 저기 그래프에서 가장 최고점, 보여? 그러니까 극값.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로 극값 보이지, 극값. 극대값. 극대값과 반응물 상태의 에너지만큼의 차이를 얘기해. 그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 어떻게 해주니? 효소가? 낮춰주는 애야. 오케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저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설명할까? 자동차 시동 걸 때, 브릉 하고 시동 걸리잖아. 근데 그 브릉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나냐? 처음 걸 때만 나지. 그때만 어떠한 뭔가 역치를 넘어서야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부릉, 부릉, 부릉 하면서 나는 거잖아. 그 역치를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그 역치가 높으면 반응이 잘 일어날까? 역치가 낮아야 반응이 잘 일어날까? 당연히 낮아야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역치를 낮춰주는 애가 효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지? 자, 다음. 연소는 이화작용이다. OX. 아까 얘기했지. 연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지? 근데 물질 대사 중에 하나인
이화작용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였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근데 연소는 우리 인체에서 못 일어나잖아. 생명체 내에서.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아니야. 선생님, 근데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게 맞아. 근데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고 다 이화작용이니? 그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이화작용인 거야. 알겠어? 두 번째. 그리고 효소가 관여를 못해. 왜요? 효소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단백질은 뭐에 약하지? pH와 열에 약하지. 그래, 연소는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효소가 다 녹아버리겠네. 그지? 단백질이 다 변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턱이나 잘 일어나겠어요. 물질 대사가. 네? 안 일어난다고. 물질 대사가 아니라고, 연소는. 그러니까 이화작용도 아닌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 맞는데, 그 자극이 뭔데? 그 자극이 뭐야? 자, 자극이라는 건 생명체를 둘러싼 어떤 환경의 변화를 얘기해. 오케이? 그리고 반응은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생명체의 뭔가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는, 변화하는 걸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의 그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 자극은 해바라기를 예로 들게. 자극은 해바라기를 둘러싼 환경 중 태양의 위치라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해바라기는 잎을 고개 이렇게 돌리지. 그게 반응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은 항상성 유지야. 선생님, 항상성이 뭐죠? 설명해 주려고. 항상성이라는 건 뭘 것 같아? 항상성은 말 그대로 어,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거야. 항상성. 뭔지 알겠어? 어. 그래서 정의는 어,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이 기준치가 있는 거야. 그 기준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 정상 범위라고 하는 거지, 그걸. 그걸 계속 정상 범위로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일정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조절은 우리 몸 신체에서는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당뇨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여러분들? 당뇨가 어떤 거지? 당뇨는 그냥 혈당이 높은 거야. 그지? 혈당이 높은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조절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거고. 그럼 혈당이 계속 뭐 100 정도로 유지가 되나요? 예,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겠지. 막 혈당 스파이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너네. 밥을 먹으면 높아져. 근데 다시 그걸 신체에서 명령을 내려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다시 원상태 100 정도로 낮춰주는 게 항상성 유지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너무 과하면 또 내려가겠지. 뭐 한 60 정도로 내려가. 그러면 다시 다른 호르몬을 내보내서 다시 그걸 올려줘야겠지. 이런 게 항상성 유지인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엔 일정한 수치대로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항상성 유지다. 자, 중요한 선지 한번 생각해볼까? 물고기가 살아가는 물의 농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물고기의 혈중 삼투압이 변화한다. 자, 요거는 항상성 유지일까? 아니면 자극에 대한 반응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항상성 유지가 맞아. 선생님, 근데 왜요?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니에요? 애매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를 근본적으로 구분시키는 게 있어. 자, 봐.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을 얘기해. 그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잖아. 그 자극이라는 게. 그 환경에 대한 변화잖아. 그지? 그래서 그 외부 자극과 그거에 대한 반응, 뭐 정상 범위로의 반응이든 어떠한 반응이든, 그지? 그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자, 항상성 유지는 외부 자극이 있어. 외부 자극이 있고, 내부 자극이 있어. 어떠한 자극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정상 범위로의 반응이 항상성 유지의 키 포인트였잖아. 그지? 정상 범위로의 반응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이 선지에서는 물고기 혈중 삼투압이 변화하는 건 정상 범위로의 반응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가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음. 자, 다음입니다. 발생과 생장. 발생이 뭐죠? 발생? 발생이라는 건 수정란부터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애기 개체가 되는 거야. 어린 개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 생명체긴 한데 어떤 개체라고 볼 수 없던 하나의 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머리도 나오고 심장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해서 결국에 하나의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 생장이란 건 그렇게 만들어진 어린 개체가 또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성인 개체, 성체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 그 수정란부터 신생아까지 되는 과정이 발생인 거고, 그 신생아가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 혹은 여성이 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성인 남성이라 적은 건 그냥 제가 남자라서 적은 거예요. 네, 또 태클 거지 마시고. 자, 다음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은 또 정의부터 볼까? 생식이란 뭐죠? 말 그대로 생식은 그냥 어버이가 자손을 남기려는 행위를 얘기해. 자손을 남기려는 행위. 그냥 그런 과정. 오케이? 자손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생식이라고 한다. 유전은요? 유전이랑 생식은 어, 좀 관념적으로 달라. 생식은 자손을 남기려는 과정이면 유전은 자손을 남기려는 과정, 생식의 과정 안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넘어가서 우리의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 넘겨지는 것, 물려주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지? 자, 그러면 중요한 선지 한번 파악해볼까? 체세포 분열 시 단세포 생명체는 생식을, 다세포 생명체는 생장을 한다. 아까 내가 말한 거지. 어디에서? 세포로 구성. 거기에서 얘기한 거야. 자, 맞는 말이죠. 예? 자, 단세포 생명체 생각을 해봐. 세포가 몇 개? 한 개야. 그럼 체세포 분열을 해. 그러면 얘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두 개가 돼. 그러면 얘는 갑자기 세포가 두 개인 생명체가 되니? 아니야. 그냥 하나하나야. 하나하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손을 남긴 거야. 그지? 그럼 생식인 거지.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처럼 다세포 생명체야. 근데 체세포 분열을 해. 우리는 그냥 키가 커지고 몸집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생장인 거지. 이해됐죠? 음. 자, 밑에 있는 건 아메바의 분열법.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아메바의 분열법이라는 거고, 아메바는 뭐였지?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라는 분열법을 통해서 생식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적응과 진화. 적응과 진화는 옛날에는 다 구분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구분하기 제일 애매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과 진화를 구분을 할 수는 있어. 적응은 생명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게 몸과 생활 습성이 생기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어, 조금 고지대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심폐지구력 이런 게 좀 더 좋다고 하잖아. 그지? 그럼 그게 적응인 거야. 그럼 진화랑은 뭐가 다르죠? 진화는 그 적응이라는 게 아까의 예시로 그대로 들게. 어떤 사람이 고지대에서 오래 살았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심폐지구력이 좋아졌잖아. 근데 진화가 되려면 사람이라는 종 전체가 그 고지대에서 살아서 전체가 심폐지구력이 높아져서 그 자체가 유전자의 내장이 돼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자체가 바뀌어서 사람이라는 종에서 벗어나서 사람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훌루랄라포스 뭐 이렇게 바뀌어서 심폐지구력이 조금 더 좋은 종이 탄생하는 그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진화인 거야. 자, 그걸 유전자 풀이라고 해. 유전자 풀. 그 유전자 풀이 바뀌어야 돼. 그게 진화야. 이해됐지? 자, 문제에 응용하기.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생명체의 특성, 그 관련한 문제를 풀 거야. 자, 내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네. 내 머리를 살짝 치워줄게. 됐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발생과 생장,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는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 닭이 된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0초 드릴게요. 멈추고 풀어. 시간 없으면. 자, 첫 번째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까요? 기억.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보기 전에 가나부터 볼까? 가는 뭐야?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대잖아. 일정하게. 이게 뭐였지? 정상 범위로의 유지였지. 그럼 이건 뭐야? 가는 항상성인 거야. 이해됐죠? 자,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 닭이 된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게 뭐? 발생.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게 뭐? 생장. 그러면 나는 발생과 생장. 엄청 쉽죠? 네. 적응과 진화는 A라고 나와 있는 예시가, 자, 기억 봅시다. 가는 항상성이다. 아까 말했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게 정상 범위로의 반응이기 때문에 항상성이 맞습니다. 기억 맞는 선지. 니은 나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발생과 생장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기도 하고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전체 과정을 발생과 생장이라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디귿.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자, 더운 지역에 산다는 그런 사막 여우가 지역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자기가 열 방출하기 쉽게 큰 귀를 갖게 되는 것.
당연히 적응과 진화를 한 예시겠죠. 디귿도 맞는 선지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벌써 시간이 제가 항상 말했죠. 1시간 안 넘기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 바이러스까지 하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체의 특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바이러스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생명체 특성 한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의다, 정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